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CPI도 완화가 됐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와 함께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 성장주 다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집으로 다시 뜨는 성장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와운의 최수창 파트너,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뜨는 성장주, 과연 어떤 종목들이 탑10에 이름을 올렸을지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기대도 큰데 LG전자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답답합니다. 1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장 부품으로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차체, 타이어 빼고 다 만든다. LG전자의 차량용 조명 자회사 GKW가 이 독일 내외장재 범퍼 전문 기업인 레어 오토모티브와 함께 이 조명, 센서 등을 통합한 차량 전면부 개발에 나섭니다. 이 전장에서의 힘을 키워가는 LG전자 1분기 전장 부문 실적도 좋았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고 가전과 전장 사업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깜짝 실적을 시연을 했었죠. 이 수주 잔고도 올해 10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 전기차 충전기 사업 등 신사업에서 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 모멘텀을 더 쌓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가는 LG전자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9위입니다.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GS윈드네요. 단골 종목이기도 하죠. 풍력주의 순풍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로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AMPC 효과를 제외하면 미국 법인 생산 차질에 따른 아쉬운 실적을 하는 평가에 실망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상승 사이클이 기대된다. 이 G양 상반기의 강력한 수주를 바탕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1분기 동안 연간 수주 목표 34%를 달성했고요. 수주 모멘텀이 강해지는 가운데 미국 법인의 생산 차질도 2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적 개선도 함께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모아가 봐도 될까요? CS윈드가 9위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찾아볼까요? 8위는 주가 최근에 견조하게 잘 버텨내주고 있는 신성 ENG입니다. 어디서 좀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도체형 클린룸의 안정적인 매출에 무엇보다 2차 전지 재료 드라이룸의 LG 엔솔향 매출이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올해 최대 실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태양광 모듈 사업도 상반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하반기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과 수주 동시에 성장에 기대되는 신성 ENG, 반도체에서 2차 전지, 태양광까지 아우르는 성장성 지켜보시죠. 8위를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 종목도 쭉 짚어봤습니다. 10위 LG전자의 종목 전략부터 세워보죠. 네, 10위는 LG전자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요. 긍정적인 전망도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LG전자 그래서 성장주 10위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최수창 파트너님. 일단 LG전자에 큰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못 오른 건 아니고요. 매크로적인 변수에 따라서 수급에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포커스는 우리가 이제 LG전자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이냐 아니냐 했을 때 저는 해도 되는 기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을 접고 나서 실제 그 이후에 보면 사업들을 보면 외형 성장 확대가 굉장히 매출적인 성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장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 부분을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전장 사업이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80조 원의 누적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00조 원이 달성될 것이 거의 유력시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향후에 전장 사업 부분이 LG전자의 주력 사업에 또 매출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요. 가전 분야에서도 좋습니다만 전장 사업 나오는 이익 측면이 더욱더 빠르게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 보면 주 고객사들이 뭐 벤츠, BMW 등 글로벌 메이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 거래처 확보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캐나다의 마그나하고의 이제 합작법인 설립인데 캐나다의 마그나 같은 경우 세계적인 부품 회사거든요. 같이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굉장히 주목된다는 점. 그러니까 LG전자는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수주 잔고를 본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저평가되어 있는 구매에서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L전자가 이제 프리미엄 TV 시장이죠. 가전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성과 이익성을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이 1분기에 발표된 게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인데 호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적 성장에서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금리가 중단해보다 어쨌든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완화되는 관점으로 본다면 향후에 가전 쪽에서도 소비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매크로적 변수만 사라지고 나면 충분히 상승 탄력 받고 15만 원대까지 가능성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매크로 변수에 주가가 못 갔을 뿐이다. 지금 자리에서의 매수 관점 LG전자 12종목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9위 CS윈드입니다. 풍력주의 순풍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지는 부분 보고 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건희 부장님. 네, 일단 뭐 지금 CS윈드는 중장기적으로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1년 6개월 가량 지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사실은 좀 답답했어요. 투자분들은 좀 답답해하실 텐데 좀 올라가나 하면 또 밀리고 계속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4월달 중순 이후에 한번 좀 시세를 좀 분출하긴 했는데 그때 저는 좀 뚫고 나가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서 좀 실망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저는 좀 그 논조가 말하는 그 기사나 아니면 리포트의 논조들이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AMPC 수익이 170억이고 그 지금 수익이 난 게 270억 대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익 난 건 별로 없고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그걸 받아서 그거를 밸류를 줘서 거기까지 올려놨는데 그렇죠. 왜 갑자기 CS윈드만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거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은 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조금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CS윈드 지금 글로벌 탑 티어에 있는 이제 뭐 사실 가장 글로벌 1위 업체죠. 동력 타워에서는 여전히 뭐 미국 공장의 약간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르투갈 쪽에 있는 공장들도 결국에는 지금 미국 그 동부해안 쪽에 물량을 지금 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미국 공장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사이트에 지금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는 CS윈드의 성장세를 굳이 지금 뭐 이렇게 폄하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고 투자 심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횡보를 했죠. 빠지지 않고. 그 이유는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2년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것 때문에 사실 촉발됐죠. 결국엔 다시 한번 에너지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뭐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약간 좀 위축되는 분위기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면 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주 본격화가 예상이 되는 CS윈드 살펴봤고요. 8위 신성 ENG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클린룸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사업에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성 ENG 전화 연결 직접 해봐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하고 있는 김신우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최근에 실적 발표했죠. 1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 점유율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헝가리 법인을 비롯해서 최근 미국 법인까지 총 해외에서 10개 법인을 설립해서 수주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2차 전지 드라이룸 분야에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1분기 이제 이와 관련된 매출이 약 5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서 20년간 연간 이제 발생한 매출액이 70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뭐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도 흑자를 기록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과 이제 원자재 구매 가격 간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스프레드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이제 지난 2021년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는 저희는 이제 전략적인 원자재 구매 및 생산 관리 통해서 1분기에 7% 후반의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증평에 있는 새로운 공장이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까? 저희 이제 클린 환경 사업 부분 관련해서 제품들은 기존에 이제 용인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돼 왔습니다. 그래서 클린룸에 들어가는 FFU나 EFU 등이 주로 생산되었는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206억 원 들여서 증평에 이제 신규 생산 라인을 투자하면서 아이템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평 공장에서는 OAC라는 장비하고 2차 전지 드라이룸 관련 장비, 그다음에 AHU라는 이제 공조 장비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 OAC 장비는 외기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이제 대형 팹의 외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반도체 팹과 관련해서 클린룸에 좀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 OAC를 통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성장해가고 있는 2차 전지 분야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제습 장비 등 이제 증평에서 이제 생산하게 됨으로써 생산성하고 수익성 모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여기 증평 공장에서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는 항원 항습기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ENG 그간 이 클린 환경 사업부 비중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2차 전지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존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산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같이 이제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 유럽하고 동남아, 미국 등에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투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도 기존 반도체 분야에서처럼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외연적 성장과 함께 수익의 확장까지 모두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지 법인들을 통해서 전략적인 수주, 또 신규로 투자되는 국가의 법인을 먼저 설치 운영하면서 현지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2차 전지 드라이룸과 관련된 기술들을 저희가 먼저 보유한 공조 기술들과 결합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클린룸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드라이룸에서도 저희 기술력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력하고 해외 현지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성장해 나갈 신성ENG가 되겠습니다. 네, 김신우 신성ENG 상무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신성ENG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수창 파트너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성ENG는 이제 시장에서 테마를 볼 때 오히려 반도체나 이쪽에 장비를 움직이지 않고 태양광 쪽으로 움직였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IRA법 나오면서 태양광 움직일 때 주가 흐름은 그런 이슈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실제 주력 매출은 클린룸 쪽이 한 80%이기 때문인데, 근데 이 회사의 장점하고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장점은 지금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이나 드라이룸 다 좋은 긍정적인 게 많거든요, 모멘텀이. 왜냐하면 2차 전지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 설비 확대도 일어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는 용인에만 300조, SK하이닉스도 100조 이상 얘기하니까요. 그런 전방 산업에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과거부터 보면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익적인 측면이 늘 안정적으로 고성장의 이익이 안 나와요. 2015년, 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 투자 얘기 나올 때도 이익적인 측면, 외형적으로 매출 성장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주주 정책에 있어서는 신성ENG는 사실 크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내려고 열심히 임직원이 노력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뜨는 성장주 8위 신성ENG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계속해서 종목들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우주항공 쪽에서 7위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네요. 우주항공 부품 생산업체죠.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그 성장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 보잉, 에어버스, 나사, 블루오리진 등 이 굵직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탄탄한 이 고객사 풀을 바탕으로 우주 시장 성장
성장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UAM 시장의 개화를 또 선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고요. 올해 실적 성장도 긍정적입니다. 의뢰 성장주하며 실적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다 숫자가 잡히는 종목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항공 산업에서 미국 자회사 매출 상승 전망되고 있고요. 단기 실적 그리고 장기 성장 스토리 모두 겸비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6위는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물류 자동화 관련주에 엮이는 현대무벡스입니다. 2021년 스펙 합병한 현대그룹 산하 30년 역사의 물류 자동화 기업입니다. 다양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죠. 지난 4월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 2건을 체결하고 2차 전지 공정 물류 분야에 진출하면서 그 성장성이 부각됐습니다. 이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정훈 회장의 현대 엘리베이터 소송 배상금 마련을 위해서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 변제를 하면서 최근 오너 보유 주식 감소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국내 승강장 안전문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2차 전지 물류 장비 신사업의 성장성이 주목되는 현대무벡스 주가가 끼 있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탄력성 기대해 보도록 하죠. 7위와 6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7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건희 부장님 좀 체크를 해보죠. 실적과 성장성 모두 다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예,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뭐 주가가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적자가 굉장히 심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2021년도만 해도 138억의 적자를 냈다가 작년에 80억 이익을 냈고요. 올해 이제 한 120억대 흑자를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보잉 쪽에 이제 지금 뭐 비행기들이 많이 지금 팔리고 있고 지금 항공편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행기에 대한 수요도 항공기에 대한 수요도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결국엔 이제 캔코와 관련된 보잉 쪽의 그 수주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항공 산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복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주항공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소재입니다. 소재.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UA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가장 핵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면은 막연히 우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력은 항공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뭐 부품 가공 사업, 그다음에 부품 조립, 뭐 그다음에 항공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항공 MRO 사업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공 정비, 그다음에 뭐 크게 얘기하면 항공 정비라고 하죠. 메인테인, 그다음에 리페어, 그다음에 오버홀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하는 건데 이쪽 관련돼서도 계속 지금 수주가 계속 꾸준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항공의 원소재 공급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쪽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를 가 있다는 부분이 향후에는 이쪽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자리도 뭐 충분히 매수 유효하고요. 뭐 주봉, 월봉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고점을 지금 벗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조금은 좀 한 번의 모멘텀이 더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것들을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고요.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벡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또 주목받긴 했는데 이 현정은 회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오너 지분이 감소하면서도 또 이슈가 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현대무벡스 최수창 파트너님? 일단 지분의 이슈는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지금 현재 모회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나 이슈가 될 건 아닌데 관점은 현대무벡스가 원래 공정 자동화 물류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얘기 전에 실적으로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 공정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앞으로 더 필요해지고 더 많은 수요가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 됐든 또 뭐 식품 업계가 됐든 약재 업계가 됐든 바이오 업체가 됐든 공정물류 자동화에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전방산업 어디든 지금 공정 자동화 설비가 필요로 한데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럼 이 회사 이제 B2C가 아니라 B2B잖아요. 지금 2차 전지 공장 많이 얘기하죠. 투자 얘기 많이 하죠. 중공 얘기하죠. 반도체 얘기하죠. 그래서 실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수주의 기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이 회사가 호주 메트로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도시철도 같은 거죠. 지하 도시공사 같은. 우리나라 스크린도어 같은 건데 이 스크린도어 승강장 문을 호주에 직접적으로 수주를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에 수주 참여할 때 현대모비스가 제일 관심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라는 이 도시건설에 있어서 이 로봇이라든가 물류 그리고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로봇 이송 엘리베이터를 자체 설계 개발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달에 그 2월인가요? 2월인가 사우디에서 방문했을 때 실적으로 네이버 사옥을 직접 방문해서 이걸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네이버 사옥을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 설비했던 이 로봇 이송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 분야에서도 나중에 네옴시티에 건설하고 수주가 참여될 때 가장 가능성 높게 수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대감은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의 모멘텀으로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기초로 본다면은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거래 대금이 하루 거래 1일 거래 대금이 평균은 아니지만 1,000억, 2,000억씩 터지는 날이 지난달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현재도 그렇고요. 많은 거래와 에너지가 모이면서 향후에 이런 기대감 더 키우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좀 예상되는 목표가는 좀 길게 본다면 저는 8,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목표가 높게 잡으셨네요. 8,000원까지. 네. 네옴시티 모멘텀도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강한 기대감도 짚어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 현대무벡스까지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1분기는 부진했지만 하반기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 수급 긍정적인 가운데 오늘도 강한 매수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2% 오른 2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소와 관련한 협력을 하겠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여기에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는 뉴스도 들려오는 등 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5월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동아화석이 장 초반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마감일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반도체 소재 관련주 원익 QNC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3, 4분기 하락세를 그렸던 영업이익률이 2분기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견조한 흐름 이어가면서 5.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 전반의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특히 넷마블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요. 2분기 신작 발표가 대기하고는 있지만 주가는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내리면서 오늘은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의 급락 이어가면서 5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다시 뜨는 성장주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성장주에서 그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5위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자, 로봇주의 대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초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적 59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죠. 급등이 나왔고 로봇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 발표 기대 속에 로봇주들 끔틀대는 가운데 협동 로봇으로 기반을 다지고 서비스 로봇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대장의 주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협동 로봇의 해외 판매, 서빙 로봇 출시 등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정책 모멘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벤트로 로봇주 이 섹터 내에서의 그 훈풍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 안에서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4위입니다. 최근 화장품주들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맥스가 4위입니다. 이 중국 부진 여파로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소비 증가 그리고 중국 외의 지역 수출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의 구조조정 효과에 힘입어서 2분기는 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자릿수 이상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화장품 업종 내 최선호주로 이 코스맥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는 이 색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함께 고점을 코스맥스도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4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3위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 3위에는 이름을 올렸네요. 오랜만입니다. 나노 신소재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주가 고점에서 오너 친인척 등의 장내 매도 이슈가 있었죠. 공교롭게 그 이후부터 주가는 줄곧 흘러내렸는데 반등의 계기를 성장 스토리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실리콘 음극재 필수 소재인 이 CNT 도전제의 모멘텀이 크죠. 올해 외형 성장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건식 전극 공정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캐파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CNT 도전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나노 신소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종목 전략 세워보죠. 네,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대장주죠. 이 연초 이후에 로봇주들 관심 받으면서 상당히 올랐다가 최근에는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기대해도 좋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네, 뭐 지금부터 다시 올해 워낙 핫하게 시작을 했죠. 연초부터 사실은 삼성의 지분 투자 발표 이후에 굉장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전체를 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 전에도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이제 좋게 봤던 로봇주였지만 이제 삼성이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시작은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이제 시작했던 이제 휴보라는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던 회사가 벤처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매출은 대부분 협동 로봇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하는 거고요. 대형 엄청나게 이제 자동차 공장의 큰 그 로봇들보다는 좀 소형이고 그다음에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사람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로봇을 지금 많이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쪽에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로봇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성장주라고 하면 진짜 이 로봇이 가장 큰 성장주가 아닌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을 보면 사실 굉장히 비싸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2조 2천억인데 지금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 자체를 보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작년에 13억을 벌었고요. 올해도 50억 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비싸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여전히 크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이유는 결국에 로봇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다 모여져 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3월까지 주목받다가 3월 이후로는 약간 에코프로한테 바톤을 좀 넘겨줬다가 네. 지금 이제 조정을 좀 잘 받았습니다. 10만 원 이하까지 빠졌다가 다시 11만 원대로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당분간은 뭐 예전처럼 급등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전고점을 계속 도전하면서
약간 뭐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산업 여전히 계속 커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일 최우선으로 봐야 될까요? 최수창 대표님. 글쎄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네, 어떤 다른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로봇주들은 말 그대로 성장 기대감. 자, 예를 들면 부동산 비유를 해드리잖아요. 여기 땅을 개발한다더라. 내려온 건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냥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에 있어서 실적의 밸류를 가지고 지금 보면 사실 투자 나서기는 선뜻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협동 로봇이라는 게 서비스 로봇인데 여러분 이제 요즘 어느 정도 대형 식당을 가면 로봇이 와서 음식 줍니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로봇인데 이 레인 로보틱스도 이제 팔다리 지금은 음식점 가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로봇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팔같이 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빙 로봇도 이번에 출시를 하거든요.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현재 얼마나 많이 팔려서 수익성이 갑자기 연간 뭐 몇 천억 정도에 나올 거냐 물어보면 그건 아직은 수요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오히려 로봇 중에서도 저는 산업용 쪽에서 감속기라든가 이쪽에 있는 관련주들이 더 관심 받지 않을까. 일단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된 건 사실이나 이걸 더 이어갈지 여부는 저는 조금은 난해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산업용 쪽에서 어떤 핵심 부품인 뭐 감속기나 이런 쪽의 로봇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SPG나 SBB테크 이런 쪽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했던 현대오비에서 사실 로봇이거든요. 네. 공정이라는 게 공정 자동화라는 게 로봇이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나르에서 물건 한적해 있는 것을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지게차가 옮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동시키는 거 그런 서비스 로봇들이 좀 더 수혜라기보다도 어떤 실적 성장이 더 가파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로봇주 그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감속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화장품주 내에서 코스맥스입니다. 1분기보다는 2분기 그 이후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 색조 화장품들이 자기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이제 덜 갔잖아요. 네. 이제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그 화장품은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주 근데 성장주예요? 성장주를 봐야죠. 화장품이 왜 성장주냐면 잠시 네. 후에 말씀드릴게요. 같이. 그 리오프닝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가 얼마나 성장했냐면 저도 지금까지 화장품 안 좋게 봤었어요. K뷰티 중국에서 역할 없지 않냐. 보따리 상 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의 좀 성장은 더디고 좀 악재를 막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액 1위가 원래 프랑스였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1위였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뭐 규모는 중국에 비해서 약하지만요. 낮지만 북미 시장에서 K뷰티의 수입액이 3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K 브랜드 효과가 K 콘텐츠와 더불어서 계속 확장되면서 이 K뷰티에 대한 성장성을 저는 아까 물어보셨을 때 성장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지금 화장품에서 하나 또 특이한 점이 금리 인상이 거의 중단되는 건 아니지만 정점을 찍었잖아요. 아마 여성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화장품 쓰면 좋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성이 높은 게 가성비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로컬 브랜드 좋은 게 많거든요. 그렇죠. 아, 굳이 뭐 그거 비싼 거. 아, 근데 성능이 내가 써보니까 너무 만족해. 이런 중저가인 가성비 따지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지갑이 갑자기 두툼해진 것도 아니었을 거니까 결국 가성비를 많이 찾는데 우리나라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소비자도 그렇고 미국 소비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대형 브랜드 제품을 파는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은 그냥 그런데 깜짝 놀랄 게 중저가 화장품들이 이렇게 실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리오프닝 이후 이제 마스크는 거의 세계적으로 벗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런 상황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 있어요. 코스맥스 주목하는 이유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시장이 서서히 열립니다. 이 회사가 3와우라는 걸 사실 내놨는데 플랫폼을 맞춤형 화장품 뭐냐면 나에게 맞는 화장품 하나를 주문해서 생산해서 나한테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수익성이 될까 하는데 소비자분한테 상당히 맞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부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피부의 어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이 분야가 현재 막 시작이긴 한데
나중에 큰 시장으로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이런 점에 있어서 전 세계 1위인 ODM 업체인 코스맥스는 결국 세계 시장의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또 중저가 화장품들 생산 제품이 많이 나올수록 실적 성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뜨는 성장주 4위의 코스맥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희 부장님도 동의하세요? 일단 최근 화장품주들 올라온 거 보면 공통점이 있죠. 중저가, 그다음에 북미향이라든지 이제 중국을 좀 배제한 시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맞아요. 오히려 이런 중저가를 팔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맥스는 이제 OEM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죠. 잘하는 회사고 한동안 이제 뭐 중국 내에서도 중국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는데 중국 브랜드들도 코스맥스 차이나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뭐 코스맥스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코스맥스 보면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1분기에도 뭐 한 120억대가 나오고 올해 한 1,000억대 이상 다시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뭐 투자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로서 올라와 있는 화장품주 가운데 코스맥스 살펴봤고요. 3위 나노신소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좀 심리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 이 3위에 나노신소재 올랐습니다. 최근 보니까 이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약한 편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를 당장 사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2차 전지가 양극재는 이제 거의 개발이 90% 이상 성능이 개선이 다 됐습니다. 이제 하이니켈로 가면서 더 이상 뭐 좋아질, 삼원계 쪽에서는 좋아질 방법이 사실 없고요. BMS 관련돼서도 지금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도 사실은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이제 조금 더 좋아질 게 남아 있지만 음극재는 여전히 좋아질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극재와 이런 시스템들이 관리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주행 거리가 뭐 400에서 500km, 600km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 배터리의 무게를 줄인다든지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양극재가 아닌 지금 음극재를 개발해서 이 양을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양을 더 늘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도 더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은 뭐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나노신소재는 그걸 반영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워낙 주가는 좋은 상황이었고 최근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확대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 뭐 SKC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뭐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실리콘 음극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내에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대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나노신소재는 거기에 도전제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노신소재는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주전자 재료가 5%짜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7%짜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언제 만들겠냐, 뭐 25년이라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커질 수 있겠냐라고 비관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돌이켜 보면 양극재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결국에 만들어냈고요. 결국 실리콘 음극재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배터리 성능 개선은 남아 있는 건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이다라고 보시면 나노신소재가 그 중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뭐 지금 한번 잡아보자면 좀 중장기 목표가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시기보다는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노신소재 알아봤고요.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닉네임이 참 많이 보였는데요. 먼저 써니지님의 의견입니다. 애플카 하지 말고 LG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인데요. LG전자가 차체나 타이어 빼고 다 만들겠다고 하니까 애플 계약 기다리기 전에 LG카가 먼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주가가 참 답답하긴 하지만 말씀 들었듯이 본 체력은 튼튼하니까 수급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봐야겠죠. 다음은 이쁨천억연님의 의견입니다. 난 오늘 에코프로 조금 3이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은
상승장이 주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음에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장중 양봉 전환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로 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마감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혜성님의 의견입니다. 단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 녹음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연속성 없는 시장에 참 매매하기가 어려운데 단기로만 대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수수료만 야금야금 빠져나가곤 하죠.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매매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블레이드님의 의견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네. 일부 빼고 대부분 파래라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오늘 지수는 0.5%, 0.1%로 좀 낙폭은 크진 않지만 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시장입니다. 이런 날 특히 더 소외감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상승 종목도 더 많고 또 올라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다시 뜨는 성장주 탑10 이제는 2위와 1위의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대망의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요즘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2위는 휴메딕스가 차지했네요.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필러, 보툴륨 톡신 등 이 CMO 매출이 견조했습니다. 주력 품목 이 필러의 국내 매출 그리고 중국, 브라질 중심으로 한 수출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저만제, 톡신 제품의 고성장까지 2분기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중국산에 의존했던 헤파린 나트륨 원료 의약품 국산화 공급에 나서는 이슈도 있습니다. 올해 전 사업부 실적 성장하는 가운데 경쟁사 대비 주가 저평가 매력이 높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휴메딕스가 2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제 다시 뜨는 성장주 대망의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장주 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대망의 1위 종목 바로 공개해 봅니다. 자, 이제 달라진 모습 기대해봐도 되나요? 실적 발표 이후 속속 랭킹쇼 종목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망의 1위는 네이버입니다. 항상 카카오와 묶였는데 이제는 자체적인 기대감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시현했죠. 주요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인수한 포시마크의 견조한 성장까지 확인이 됐죠. 무엇보다 올여름 챗 GPT에 대응하는 하이퍼클로바 X의 출시 기대가 바로 그 성장 동력입니다. 검색 외 이 쇼핑, 블로그, 지식인 등 주요 서비스 전반에 도입하면서 응용 서비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웹툰 부문도 흑자 전환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 효율화 성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이 더 뚜렷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적과 성장성 모두를 챙겨가는 네이버의 특히 이 하이퍼클로바 X 올여름 기대해 봅니다. 대망의 1위는 네이버가 차지했네요. 네, 2위와 1위 종목 전략 세워봅니다. 2위는 휴메딕스인데 최 수장 대표님 실적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정부가 이 보툴륨 톡신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휴메딕스는 이 균주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사실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식약처가 연리를 너무 하는데 기업들에게 연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의 변동성을 노이즈죠. 본질적인 리스크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이런 소식이 나왔다면은 노이즈가 걸리는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일단 이 회사의 필러 부분이 실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1분기.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필러의 미용 관련된 시술이나 이런 부분이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 매출 실적 같은 경우 보면 꾸준하게 연간 실적을 보면 휴메딕스가 1,000억대인데 제가 아까 저 헤파린 나트륨이라는 게 국산화 최초거든요. 전 세계 시장이 약 금액 10조인가요? 100억 달러니까 그 정도 시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혈액 응고 처방하는 원료 의약품.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세계 3대 의약품인데 혈액 응고 처방할 때 바로 헤파린 나트륨이라든가 와파리라든가 또 하나는 제 용어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요 세 개 원료 의약품인데 헤파린 나트륨을 어디서 추출하냐면 돼지 내장에서 추출합니다.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제일 많이 먹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90%를 헤파린 나트륨을 중국에서 혈액 응고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고 올 하반기부터 알려진 걸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휴메덱스가 플러스 알파의 성장 동력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헤파린 나트륨이 좀 더 포인트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실적도 좋은데 이 모멘텀도 있고. 네. 이원희 부장님, 저는 휴메덱스가 2위네. 저는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2위에 대한 모멘텀? 일단 뭐 지금 그 헤파린 나트륨 이슈도 당연히 뭐 훨씬 성장 동력으로 좋은 플러스 네. 알파로 작용할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이제 기존의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중국 시장 진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뭐 관계 악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높겠지만 지금 그런 리스크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고 있고 지금 현재 임의용 관련된 사업들 보면 주로 중남미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필러나 보톡스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뭐 휴메덱스 향후에도 네. 지금 주가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뜨는 성장주 1위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그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좀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건희 부장님? 예, 네이버에 대한 일단은 논란들을 보면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 뭐 실적이 회복돼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무제표 한번 쭉 보시면 실적이 그닥 빠진 적도 없고요. 계속 실적은 꾸준했습니다. 꾸준했고 우리 마음이 그랬죠. 예, 그냥 기대보다 안 좋았고 기대보다 좋았던 겁니다. 네이버는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주가는 뭐 크게 요동을 쳤죠. 사실은 그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성장주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뭐 급등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만 원대 초반, 뭐 저는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이 일단 거의 중단되는 분위기고 뭐 하반기에는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자체적으로 사업도 지금 꾸준히 잘 하고 있죠. 뭐 챗GPT 관련돼서 대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올 여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카카오는 또 약간 좀 지연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카카오랑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환경에 몇 번 출연을 하면서 네이버 관련된 언급을 할 때 항상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는 굉장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근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러브콜들을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좀 지쳐서 파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다시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랑 네이버를 자꾸 묶는 것도 저는 사실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지주사와 투자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는 모든 사업부를 아직까지 다 갖고 있는 알파벳 모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1위 네이버까지 살펴봤고요. 이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1위 네이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다시 뜨는 성장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박수용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